오늘은 좀 되게 중요해. 오늘 왜 중요하냐면 수학의 전반적인 수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예정이야. 한번 봐요.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대. 지점 A에서 지점 B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잘 봐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읽어야 되겠죠? 지점 A에서 B까지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끝나면 되는 거야. 이 도로를 따라 지금 어떤 거리로 간다고 그랬냐면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나왔어. 다시 어떤 거리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최단 거리라는 얘기가 중요한 거잖아. 왜냐면 막 돌아가지 말란 얘기지. 자, 그러면 예를 가지고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볼게. 초등학생 같이 이제 문제를 풀 수도 있지. 어떻게? 봐봐.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서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잖아. 쌤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들을 여기다 막 이렇게 막 썼단 말이야. 오늘 정말 수학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나? 그럼 여기에 이렇게 가는데 한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이 길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한 가지 길이 있겠지. 그럼 여기도 한 가지 길로 계속 가는 거고 여기도 한 가지 길로 계속 가고 여기도 한 가지 길로 계속 가겠지. 이렇게 꺾어지는데 한 가지 길, 이렇게 계속 오는 게 한 가지 길.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길이 있겠지. 이해가죠? 그럼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두 가지 길이겠지. 이렇게 꺾어져서 오면 안 되잖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반대로 꺾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최단 거리라며. 최단 거리가 아니잖아. 1하고 2하고 만나니까 여긴 3 되는 거 맞죠? 또 여기까지 한 가지 길이었는데 여기까지도 세 가지 길로 왔으니까 여기까지 가면 네 가지 길이겠지. 그럼 또 여기도 봐요.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 한 가지 길이겠지. 그럼 여기 이렇게 한 가지 써. 그럼 이렇게 가면 얘는 여기까지 가면서도 한 가지 길이니까 여기는 세 가지 길. 그럼 여기 가면서도 계속 세 가지 길이지.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길로 이렇게 내려오면 1인데 여기까지 가면서 네 가지 길, 얘랑 만나니까 다섯 가지 길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네 가지, 세 가지가 만나니까 여기는 일곱 가지가 있겠지. 얘가 이쪽으로 갈 때 고민해야 돼. 여기까지 일곱 가지 길인데 꺾어져서 오면은 아까 이렇게 꺾어져서 오면 최단 거리야? 아니라고. 그럼 또 생각해. 이렇게 가는 동안 얘는 또 한 가지 길이지. 이 한 가지 길과 여기는 세 가지 길이 만나니까 네 가지 길로 여기로 올 수 있는 거지. 그럼 또 이렇게 둘이 만나니까 일곱 가지 길로 여기로 올 수 있는 거죠. 일곱 가지에 일곱 가지니까 얘는 14가지 이렇게 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맞아. 근데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다른 방법은 없나? 그럼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렇게 꺾어지니까 이게 꺾어졌다 뿐이지 이렇게 가면 이거 그냥 한 가지 길 아니야? 이렇게 꺾어진 길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왜냐면 여기까지 가는 길도 여기까지 가는 길도 한 가지 길이니까. 예를 들어보면 얘가 앞만 이렇게 꼬불꼬불 거려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끝이라는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라는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면 얘는 그냥 한 가지 길이야. 우리가 나뭇잎까지 이렇게 막 생겼잖아. 이렇게. 나뭇잎이에요? 엄마 무서워요? 빨개서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나뭇잎 어떻게 그려? 아기 때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아? 단순화시킨 거라고.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게 수학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야. 오늘 수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라니까. 그럼 이렇게 오는 길이나 이렇게 오는 거는 한 가지 길이야? 그럼 이렇게 와도 한 가지 길이면 얘는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이대로 내려가도 1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생각해 볼래?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은 필요 없는 거잖아. 얘 그냥 페이크야, 페이크. 이 길 사실 다 필요 없었던 거 아니야? 여기에서 필요했던 건 이렇게 꺾어져서 오는 게 아니라 이 길로 왔고 그대로 여기 갔잖아. 그럼 여기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여기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얘대로 그대로 내려가도 되잖아. 자, 봐요. 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꺾여져 있던 이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A인 거야. 이 길이가 어디라고? 여기가 되겠지. 그럼 띵띵 여기 두 개였으니까 띵띵 이렇게 두 개 생기면 되고. 그럼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나오겠지. 여기도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가운데 비었잖아. 빈 거. 이 길이가 누구였어? 그냥 얘. 여기.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와주면 되는 거지. 얘랑 이 모양이랑 같은 거라고. 즉 이 모양과 이 모양은 같아진 거야. 그러면 훨씬 마음이 편하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야? 얘를 푸는 방법도 당연히 아까 전처럼 111 이런 거 막 써도 되지. 한번 써볼까요? 아까 거를 비교해 보면서
111, 111.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거 두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 네 가지 경우. 여기 세 가지 경우, 네 가지 경우, 얘는 그대로 세 가지 경우. 이렇게 내려오니까 일곱 가지 경우, 일곱 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14.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풀 수도 있겠어?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웠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런 상태를 배웠지. 그럼 어떻게 돼? 이 방향으로 1. 이 방향으로 1, 3, 여기도 1, 2, 3 이렇게 내려줄 수 있는 거 맞죠? 이런 상태가 되면 6개가 있으니까 이 6개를 다 나열하는 방법은 이거지. 근데 얘네 셋이서 내 마음속에서만 1, 2, 3이고 얘가 내 마음속에서만 1, 2, 3이지 결국 바깥에서 보면 그냥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네로 일어나는 순서는 다 나눠줘야지. 근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여기까지 다 그린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까지 그렸으니까 나는 이 길이는 지금 없는데 여기다가 해버렸잖아. 그럼 여기 없는데 해줬으니까 어떻게 해줘?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빼버려. 그럼 어떻게 돼? 여기로 갔다가 그대로 따라가고 이 길만큼 간 거를 빼주면 되지.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까 전처럼 생각해주면 3팩이 전체인데 내 마음속에 1, 2번이었던 거잖아. 그럼 2팩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그 다음에 다음 일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곱하기 해주는 거고 이 길로 반드시 내려가야 되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고 여기로 가는 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약분 샥샥 해주면 여기는 6이잖아. 이것도 약분 해줄 수 있죠. 6, 5, 4, 3, 2. 그럼 계산하면 20이지? 그럼 따라서 20에서 6을 빼주니까 여전히 얼마야? 14. 그래서 답은 14 이렇게 나온다고. 수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단 말이야. 어떤 수학적인 얘기였냐면 얘를 가지고 모양을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바꾸면 돼. 근데 뭐는 해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꺾어져 있어도 이 길 하나였던 거잖아. 쌤 그럼 저는 얘네를 다 몽땅 붙여가지고서는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서 이 네모 하나로 만들면 안 되나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본질은 해치지 않으면서 단순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또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 오늘 굉장히 유사한 문제를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풀 예정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좌표 평면 위의 점 P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4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이용한다. 4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동을 하는 거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 이거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위로, 아래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방향으로 4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된다고 그랬고 원점에서 출발한 애가 5번 이동한 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어. 5번 이동한 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어. 대충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우르르 읽으면서 처음으로 이거 대충 읽어가지고 원점에서 출발해 5번 만에 그냥 여기까지 도착하는 거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그럼 얘도 그림을 그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원점이 여기일 거 아니야. 2,1. 여기 도착을 하겠지. 이해 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 도착하는데 지금 가고 있는 게 이렇게 이 방향 위아래 이렇게 좌우 위아래 이렇게 되는데 얘 봐봐. 띵띵띵 3번만 해도 갈 수 있지 않아? 그쵸? 그럼 이게 3번 만에 간 게 아니라 5번 이동한 후에 처음으로라며. 삽질을 좀 해야 되겠네. 어떤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5번 동안에 이 상태에 다시 오는 거야. 띵띵띵 얘는 안 건드리면서 올라갔다 내려와도 되고 좌우로 갔다 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2번씩을 덧붙이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상태는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데 이렇게 생겨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생기지. 어떤 문제? 얘가 이렇게 됐어? 뿅뿅뿅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까지 간 게 이미 처음으로 가고 또 가는 거야. 얘는 2번째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간 게 아니지. 그럼 처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태가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좌우로 간 다음에 이렇게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것만 있겠어? 이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나는 이걸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먼저 해줄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은 빼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위아래 얘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다시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5번 이동한 다음에 이게 먼저 일어나면 이 다음 일이 두 번째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 일어나는 일을 빼주겠다고. 그럼 해볼게요. 여기 전체는 5팩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간 거 2팩, 올라가는 거 2개 또 똑같은 거, 이런 상태가 되겠지. 얘 어때요? 띵띵띵 이렇게, 여기도 5팩 이렇게 나오고, 하나 둘 3개가 똑같네. 얘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3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잖아. 항상 생각해야 돼. 일이 마무리가 다 돼야 돼. 올라가고 내려가고도 되지만 내려가고 올라가도 되지 않아? 내려가고 올라가도 상관없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몇이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일어나는 일 2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고 얘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빼기 3 곱하기 2 요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해주면,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그럼 5 얘 해주면요 5 4 3 2 띵띵, 그럼 여기 30이네요 30에서 6을 빼주는 거니까 24.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요 20에서 마이너스 6을 빼주니까 얘는 14, 2개를 더하니까 38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서 중요했던 건 처음으로라는 말이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3개만 간 다음에 이 뒤에 일어나는 일까지 다 계산을 해줘야지. 알겠어요? 이게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문제도 한번 봐봐요. 이 문제는 똑같이 생겼는데 아까 그거랑 풀이 방법이 달라요. 그럼 어디가 다른지 한번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야. 좌표 평면 위에 0,0에서 자, 한 번에 한 칸씩 총 몇 번 이동한다 그래서 6번 이동한다 그랬어. 6번 이동해서 A에 도착할 확률은 이렇게 나왔어. 달라진 게 있지.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뭐야? 얘는 확률이래. 그럼 확률은 뜻이 뭐예요? 전체분에 지금 해당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6번 이동해서 A점에 도착할 확률인 거야. 전체는 일단 누구야? 한 번에 4개, 다음번에도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다음번에도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다음번에도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이게 몇 번 반복되면 되는 거야? 이게 6번 이렇게 반복되면 되겠지. 이게 전체야. 그럼 얘가 6번 동안에는 그냥 6번 가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위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6번 이동해서 어딜 가야 돼? 여기에 도착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은 최단 거리를 먼저 찾아야지. 하나, 둘, 셋, 넷. 4번 만에 갈 수 있는 거네. 근데 여기도 6번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왔으면 좋겠다며. 6번. 여기서 지금 나온 거는 처음으로 A에 도착하는 게 아니지. 처음으로 여기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6번 도착해가지고 저기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전에 여길 갔다가 삽질했던 그 부분을 원래 뺐었잖아. 그럼 얘는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갔다가 여기가 아니야 하고 다시 돌아와도 되는 거야. 얘는 이미 아까 해봤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로 아래로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이거였는데 좌우로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야? 이게 이런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띵띵띵. 여기도 1, 2 1, 2 여긴 1, 2, 3이었네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럼 전체는 일단 6번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내 마음에만 이런 거고, 얘네 2개가 바뀌어도 전혀 알아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네 둘로 일어나는 순열만큼은 없애주겠어요. 그럼 여기 3개도 마찬가지로 없애야지. 이렇게. 얘는 어때요? 이길까지. 그럼 여기는 3팩. 그리고 여기도 2팩. 해놓고 나니까 위아래가 어때? 2개 똑같네. 그러니까 요거 하나 구하고 뭐 해주면 돼?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지. 그럼 약분해. 약분할 필요도 없지. 사실 여기다 곱하기 2 할 건데. 그냥 요 채로 다 가자. 그러면 6, 5, 4, 2 여기다 곱하기 2니까 숑숑 없어져. 이거 2개 해서 2 한 거예요. 6, 5, 30, 120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망치겠죠.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그냥 이걸 4에 6승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120. 약분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위 아래가 다르다고.
본질에 좀 충실하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거랑 비슷한데 또 다르게 어떻게 하는지. 경우의 수는 이거 저거 막 이렇게 다 섞여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이런 게 있으면 곱하더라, 이렇게 있으면 더하더라,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더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어느 스포츠 용품 가게에서는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야구공 1개를 포함해서 모두 20개의 야구공을 한 상자에 넣어서 상자 단위로 판매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상자를 그려. 이렇게 상자 그렸는데 여기에 별이 하나 들어있대. 이 1개를 포함해서 여기 막 공이 많이 있네. 이 공을 다 합하면 20개가 나온다는 거야. 별 공이 하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는 몇 개 있는 거야? 19개가 있는 거지. 지금 쌤이 되게 중요한 걸 했단 말이야. 20개의 야구공이 들어가 있는데 별 모양이 하나 들어있으면 아무것도 안 그려진 공이 19개라는 거야. 이런 게 꼭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남은 건 몇 개지? 이런 걸 꼭 생각을 해야 된다고. 없어지면 남은 걸 생각해야 되고, 지워져도 남은 걸 생각해 주는 거야. 한 상자에서 5개 야구공을 임의 추출한대. 임의 추출이라는 거는 모르고 그냥 막 뽑는다는 얘기야. 여기 중에서 5개의 야구공을 임의로 추출을 한대.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야구공이 있으면 축구공 1개를 경품으로 준다고 돼 있어. 이 5개 중에 5개 공 뽑는 건데 하나가 별이야? 별 하나 뺐어. 그럼 나머지는 뭐여야 돼? 일반 야구공이 이렇게 4개가 있으면 되는 거죠. 어느 고객이 이 가게에서 야구공 3상자를 구입하여, 여기서 또 이게 중요하겠지. 축구공 2개를 경품으로 받을 확률이라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3상자를 구입해서 2개가 경품이래. 그러면 한 상자는 꽝이란 얘기지.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3상자 중에 2상자를 뽑아. 근데 얘가 2개를 경품으로 받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는 꽝이라는 거지.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여기가 받을 확률인 거야. 축구공 받을 경품이라고 그럴게요. 경품 받을 확률이 그 똑같은 경우가 2번 발생하는 거잖아. 쌤이 30분에 한 번씩 밥을 먹어. 망치겠네요. 쌤이 30분에 한 번씩 밥 먹으면 그냥 30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어떤 애가 40분에 한 번씩 밥을 먹어. 그럼 그 40분에 한 번씩 밥 먹는 거랑 겹치는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독립이라고 얘기하잖아. 경품 받을 확률은 계속 똑같아. 언제나. 그러니까 그게 운 좋게 2번이나 반복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제곱일 거란 말이야.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 3상자를 뽑긴 했으니까 한 상자는 뭐가 돼야 돼? 한 상자마저 경품을 받으면 여기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이 돼야지. 얘는 경품을 못 받을 경우가 여기 들어가 주면 되지.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3번 중에 2번은 상자를 골라가지고 그건 경품 받을 확률인 거야. 그럼 남은 1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경품을 못 받는 거야. 그럼 경품 받을 확률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일단 몇 개를 뽑았대? 한 상자에서 5개 야구공을 뽑았다며. 한 상자에는 20개가 들어있지? 그 중에 5개를 뽑는 거야. 별은 하나밖에 없다며. 그럼 별은 1개 중에 1개를 뽑는 거죠. 그 다음에 19개가 이제 남은 거잖아. 근데 이 중에서 몇 개가 뽑히면 되는 거야. 4개가 뽑히면 되는 거라고. 그럼 얘는 20, 요거 좀 잘 써볼게요. 그럼 얘는 19, 18, 17, 16. 9876. 그 다음에 4, 3, 2, 1. 여기는 20, 19, 18, 17, 16. 여기는 5, 4, 3, 2, 1. 쓰고 나니까 얘랑 지워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랑 지워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얘랑 약분되면 여기에는 4 와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4분의 1이겠지. 4분의 1의 확률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거 꽤 높으네요. 그리고 그럼 경품 못 받을 확률은 뭐야? 4분의 3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계산 마저 쫙 해줍시다. 3 곱하기 4, 4 이제 16 이렇게 해도 되겠죠? 16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위에는 9고요. 여기는 64. 2개를 더하려면서 그러면 여기는 답은 73 이렇게 나오겠지.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어떤 다른 것에 함몰되지 말라고. 아, 얘가 독립시행이구나. 뭐 얘가 무슨 조합이구나. 뭐 순혈이구나.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라고. 얘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만 꼭 푸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경우의 수가 짜증이 나는 거야. 여러 개로 다 풀 수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인 건 뭐였었냐면 전체분의 그 경우야. 전체분의 그 경우. 빼기, 나누기 이거는 진짜 중요하거든. 내가 언제 그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면 좋겠어. 알겠죠?